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절체절명의 승부처 2나노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시장을 개괄해 보면 TSMC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10나노 이하 노드에서 힘든 상황을 겪어왔던 인텔은 4년간 5개 노드를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지만 인텔 3나노, 2나노는 결국 TSMC에 다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최선단 노드는 외부 파운드리인 TSMC에 죄다 맡기고 자신의 모든 전력을 18옹스트롱 1.8나노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삼성의 경우는 3나노에서 핀펫을 접고 게이트-올-어라운드로 전환했지만 수율 관리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AP인 엑시노스 2500도 내년 초에 나오는 갤럭시 S25의 탑재가 불투명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5나노 이하에서는 들쭉날쭉한 수율로 체면을 구기고 있는 게 삼성입니다. 이는 대형 팹리스 확보에 삼성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TSMC는 3나노에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3나노까지 핀펫을 적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율 및 리스크 관리로 팹리스를 죄다 긁어 모으는 상황입니다. 애플, AMD, 인텔을 비롯해서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마저 VVIP 고객으로 확보했고 이제는 자신의 서버에 맞춤형 칩을 직접 설계하려는 빅테크의 칩마저 긁어 모음으로써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나노 싸움은 3나노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각도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절대 강자 TSMC는 2나노에서 큰 변화를 맞습니다. 그리고 TSMC의 경쟁자 강점에서도 삼성과 인텔 모두 핀치에 몰려서 마지막 승부를 던질 만큼 절박하게 경쟁에 임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점을 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 TSMC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TSMC의 2나노는 트랜지스터 구조가 게이트-올-어라운드로 바뀌는 첫 노드입니다. 삼성이 첫 게이트-올-어라운드 공정인 3나노에서 수율 잡기에 힘들었던 것처럼 TSMC도 같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최고의 전성기에서 자칫 분위기가 느슨해진다면 TSMC의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TSMC는 이미 3나노 노드에서 M5, 그 5나노 노드와 비교할 때 SRAM 비트셀 크기가 거의 같다는 얘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노드를 활용하는 이유는 성능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이고 트랜지스터 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3나노 노드에서 SRAM은 확장이 중단됐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최선단 노드에서 칩의 성능을 담보하는 것은 천하의 TSMC라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그 퀄컴 같은 팹리스는 내년 가을에 나올 자신의 AP인 스냅드래곤 8 5세대 AP를 삼성 2나노와 TSMC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에서 동시에 테스트할 거란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TSMC의 2나노가 아니라 3나노 파생 노드인 N3P를 삼성 2나노와 함께 테스트한다는 뜻인데요. 이는 그만큼 TSMC의 선단 노드 경쟁력이 경쟁사 대비 한 발 앞서 있다는 논리로도 읽힐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TSMC 2나노가 고가에 합당할 만큼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겠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봅니다. 경쟁사의 2나노를 대하는 태도도 이전보다 사뭇 절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의 경우는 이미 2나노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3나노에서 TSMC에 압도당한 만큼 핀펫을 벌인 두 번째 노드인 2나노에서 반전의 실마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게 삼성입니다. 일단 삼성은 내년 1분기까지 월 7,000장 규모의 2나노 라인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엑시노스 2600을 비롯해서 삼성의 2나노 주요 고객사로 언급되고 있는 퀄컴, 일본의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그리고 자율주행 칩인 미국의 암바렐라 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3나노가 질척거린다면 곧바로 2나노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게 삼성의 전략인데요. 삼성 파운드리로서는 고객 확보가 안 되면서 투자 축소까지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평택 4공장 파운드리 라인의 경우는 D램 설비로 전환한다는 결정도 내린 상태입니다. 메모리 대응이라는 명분이지만 파운드리 라인을 증설할 만한 고객이 몰렸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파운드리 부진을 해지하는 전략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2나노에서 이전과는 다른 퍼포먼스를 거둬야 TSMC의 실질적 대항마로서 옵션으로서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으로서는 TSMC가 내후년인 2026년부터 적용하는 후면 전원 공급 기술도 내년인
5년 2나노부터 적용하는 점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후면 전원 기술은 인텔이 파워비아라고 부르는 기술인데 1년 더 빨리 TSMC보다 1년 더 빨리 받아들여서 기술 격차 축소에 나서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으로서는 2나노가 일종의 승부처인데요. 이 3나노, 엑시노스 지연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파운드리 사업 전체가 보수적인 투자 기조로 돌아섰지만 2나노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2나노 노드는 혁명적 노드라기보다는 진화적 노드에 가깝습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파운드리 중 가장 먼저 3나노에서 경험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던 만큼 2나노에서 노드 개선에 주력해야 하는 게 삼성 입장입니다. TSMC 관점에서 보면 2나노 노드는 혁신 노드죠. 핀펫에서 트랜지스터 구조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2나노 노드는 혁신 노드, TSMC의 혁신 노드와 삼성의 진화 노드 간 대결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도 절벽 위에 서 있긴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삼성이나 인텔이나 파운드리에서 TSMC의 기세에 눌려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삼성과 인텔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텔 파운드리는 매각 가능성마저 나왔던 최악의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메이저 팹리스와 꾸준히 링크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칩 양산 규모로만 보면 잔챙이 수준의 그 스타트업과 링크되고 있을 뿐 철저히 메이저 팹리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퀄컴의 2나노 활용설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인 것이죠. 삼성 같은 경우. 인텔의 경우는 이미 2나노를 건너뛰고 1.8나노에 매진하는 상태입니다. 브로드컴이 인텔 1.8나노에 실망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1.8나노로 아마존의 칩을 따냈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고 앞서서는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자체 설계 AI 칩인 마이아도 따낸 게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은 파운드리와 관련해 나가는 돈을 틀어막기 위해서 폴란드, 독일의 신구 공장 등 유럽 팹 건설은 2년간 중단하면서도 미국 내 파운드리 건설 팹은 일정대로 이어나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죠. 1.8나노에 실패하면 인텔은 제조 산업에서 칩 제조에서만큼은 경쟁 생명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배수의 진을 치고 인텔이 경쟁에 임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그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퀄컴뿐만 아니라 애플도 내년인 2025년 가을에 나오는 AP를 TSMC 2나노가 아니라 퀄컴과 같은 3나노 3세대 노드 N3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업로드를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TSMC 2나노로 만든 300mm 웨이퍼 공정 견적이 3나노보다 무려 1만 달러 이상 비싼 3만 달러를 초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후발주자 삼성으로서는 이런 점을 추격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팹리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TSMC 2나노를 활용하기는 무척이나 부담스럽습니다. 혁신적 노드로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설계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데다 너무 고가라는 점도 그래서 돈을 대기가 팹리스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삼성 입장에서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적용 노드의 수율을 올리는데 성공하면 반전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